안녕하세요. 내가 바로 ESG 리더, 환경지킴이의 길잡이 Right Green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에너지 제로에 도전한다. 제로 에너지 주택 수업을 진행하게 된 그린쌤 신경준입니다. 모두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제로 에너지 주택과 에너지 자립 마을을 살펴볼 거예요. 너무 기대되시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그린 클래스 출발해 볼게요. 제로 에너지 주택은 무엇일까요? 제로 에너지 주택이란 말 그대로 외부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집을 말해요. 외부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화해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 거죠. 우리 그림 속에서 만나고 있는 집 제로 에너지 주택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로 에너지 주택은요, 패시브 방식과 액티브 방식으로 나뉘어요. 패시브와 액티브가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패시브는 자연형 주택이고요. 액티브는 설비형 주택이에요. 자연형,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죠. 액티브, 설비 시설로 통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주택을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이 건축 방식은 환경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또 한번 볼게요. 패시브 방식, 자연형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건물의 에너지를 줄여야 돼요. 여름에 너무 더워요. 그러면 건물에서 냉방 에너지를 쓰겠죠. 냉방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고단열. 벽체를 두껍게 해줘요. 그래서 벽을 통해서 열 손실과 열 획득을 줄여주는 거죠. 그럼 여름철에는 냉방 에너지를 줄일 수 있죠. 겨울엔 난방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답니다. 우리 햇빛이 들어올 때 창문을 통해서 뜨거운 열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커튼을 치기도 하죠. 이때 유리창을 삼중창으로 만들게 되면요, 여름철에는 뜨거운 열을 차단할 수 있고요, 겨울철에는 우리 삼중창을 통해서 따뜻한 열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건물에서 기계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겠죠? 삼중창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건물에서 외부로 나가는 에너지를 다시 한번 얻는 거예요. 이걸 버려지는 열을 다시 얻는다고 해서 폐열 회수라고 하죠. 그래서 폐열 회수 환기 시스템도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하는 요소예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철엔 더우니까 커튼을 치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커튼을 열죠. 그런데 자동으로 블라인드를 설치한다면 건물 에너지를 더 줄일 수 있겠죠. 이때 블라인드는 창 밖에 설치한다면 더 좋고요. 밖에 설치할 수 없다면 창 안쪽에라도 설치하게 되면 여름철엔 냉방 에너지를 절감, 겨울철에는 난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자연형 방법, 패시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줄인 에너지를 통해서 패시브 방식을 선택했지만 그래도 더워요 또는 추워요. 그때 적용하는 것이 액티브 방식의 기계적인 도움을 얻습니다. 자, 어떤 기계적인 도움을 얻게 될까요? 첫 번째, 맞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태양 빛을 모아서 전기를 만들어요. 이걸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죠. 이때 만들어진 전기는 배터리에 저장한다면 더 좋겠죠. 이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라고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는 전력 생산 방식, 두 번째 볼게요. 풍력 발전. 바람으로 돌아가는 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여름철에서 뜨거운 열이 창문을 통해서 바로 들어온다면 뜨겁겠죠. 반대로 겨울철에는 찬바람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실내는 추워져요. 이때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땅속을 한번 통과시키는 거죠. 이때의 방법을 지열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보통 2m나 3m만 땅을 파고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여름철엔 시원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고요. 겨울철엔 반대로 따뜻한 공기를 실내로 보낼 수 있답니다. 자, 액티브의 방식, 태양광, 풍력, 지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살펴본 제로 에너지 주택, 이 방법들은요, 패시브 하우스는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차가운 외기가 겨울철에 들어와요. 또는
뜨거운 열기가 여름철에 들어와요. 자, 이게 실내에 있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단열하고 기밀의 방법이 있어요. 단열은요, 내부와 외부의 열의 이동을 차단하고요. 또는 기밀은요,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거나 내부의 공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틈새를 차단하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에너지 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주고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도 있어요. 유리창이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는 방식이 바로 기계적인 도움을 얻는 패시브 하우스의 방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 액티브 하우스의 방법 한번 볼까요? 자, 태양광 풍력 지열 말씀드렸어요. 에너지를 생산해서 외부에서 별도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없는 에너지 자립을 바로 액티브 하우스라고 하게 되죠. 자, 발전소는 멀리 있어요. 전기가 와야 돼요. 우리 집에서 써야 돼요. 그런데 직접 우리 집에서 전기를 만들게 된다면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택한 게 옥상이나 벽면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이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요,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풍력 발전의 그림도 볼 수 있답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멀리 있는 곳에서 뜨거운 열 또는 뭐 온천, 우리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열 발전인데요. 그래서 세 번째 요소는 우리 집 바로 땅 속에도 2, 3m 정도의 높이로 바닥을 파게 된다면 땅 속에 공기를 회전시켜서 실내로 얻어 쓰는 지열 발전을 적용할 수 있죠. 자, 액티브 하우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살펴봤어요. 자, 이런 자연형 주택, 설비형 주택이 합쳐진 제로 에너지 주택, 하나만 있는 건 아쉽다고요? 우리 하나 마을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미 만들어진 마을이 있어요. 다양한 국내외 에너지 자립 마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에너지 자립 마을이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물들이 함께 모인 마을을 뜻해요. 자, 멀리 있는 곳에서 온 전기와 가스 대신에 우리 마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거죠. 이렇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용 가능한 지역 에너지를 개발하고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데 앞장선다면, 그런 마을이 더 많아진다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그린 클래스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아요.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에너지 자립 마을은 서울에 있는 성대골 마을이에요. 저도 이 성대골 마을 주민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주민들은 마을 주민과 함께 에너지 절약 방법을 공유한다고 하네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했어요. 바로 패시브의 사례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게 된 사례들을요, 마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에너지 교육을 해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까? 또는 이후에는 어떤 에너지 사례를 적용할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에너지를 만들어 볼까? 가상 발전소,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설치하는 노력을 한 서울의 성대골 마을을 아주 칭찬해주고 싶네요. 자, 우리 멀리 있는 섬 지역 한번 볼까요? 섬에 전기가 도착하려면 송전선로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송전선로가 들어가기 힘든 작은 마을 경우에는 우리 경유를 넣어서 디젤 발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경유를 돌려서 결국 화력 발전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소규모이지만 이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소음이나 매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도에서는요,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바로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서 무공해의 융복합 재생에너지 발전을 적용했었던 거죠. 또 하나는요, 멀리 있다 보니까 우리 지표에 있는 상수를 모으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식수로 바꿔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방법도 했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실시간으로 얼만큼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지 또는 얼만큼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지 그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까지 적용된 마을이 에너지 자립 마을의 사례로서 죽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해외도 한번 살펴볼까요? 유럽에서 최초로 에너지 자립 마을은 오스트리아의 귀싱이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를 유럽에서 최초로 성공한 마을, 자립에 성공했다는 얘긴데요. 전기, 냉난방,
연료 에너지 100%를 자립했다고 하네요. 자, 일단 농업 자원 등에서 모든 것이 석유 원료를 대체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농업 자원이라고 하게 된다면 나뭇가지, 낙엽과 같은 버려지는 바이오매스를 모아서 자원으로 썼던 거죠. 그리고 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적용했다고 하네요. 태양광 발전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를 생산했었던 오스트리아의 귀싱이 아주 좋은 사례예요. 또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에너지 자립에 성공한 섬이 하나 있어요. 덴마크의 3세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을도 섬 외부에서 전기를 전혀 수입하지 않는 노력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100% 자립했다고 하네요. 전력의 소비를 전부 육상, 해상 등의 풍력 발전기를 사용하고요. 난방에는요, 70%의 에너지를 태양열과 바이오 에너지를 얻었다고 하네요. 이런 100% 자립섬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남태평양의 섬나라 토칼로라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100%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얻죠. 그리고 ESS라고 하는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실시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와, 독일에선 에너지 자립 마을이 74개가 있다고 해요. 또 하나는 스웨덴의 셀레프테오 마을에서는 100% 에너지 자립과 동시에 국가 전력의 절반을 담당한다고 하네요. 너무 놀랍죠? 또 하나 아랍에미리트 사례를 살펴볼게요. 마스다르 지역은요,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우리 프랑스 영화 내일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길 추천할게요. 영화 속의 에너지 자립 마을의 성공적인 실험을 아주 유쾌하게 영상으로 표현한 작품이거든요. 우리의 내일은 에너지 자립 마을이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쌤 신경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